어느 날 70세 정희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저 조만간 인사드릴 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며느리가 올까요? 그래서 정희는 집안을 구석구석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을 정갈하게 걸어두었죠. 그 중에는 어릴 때 입양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딸 수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내 동생 도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온다더라. 드디어 예비 며느리 지수가 집에 왔습니다. 35세의 지수는 학원을 운영하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정희는 첫인상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거실 벽면의 가족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 사진은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정희와 도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감동과 눈물이 있는 이야기가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은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70세의 이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실 벽면에 정갈하게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영이 여자친구가 오는 날이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 속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부터 시작해서 아들 도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흑백으로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정희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마치 그 사진이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 동생 도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온다더라. 정희는 사진 속 소녀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정희가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딸이었어요. 하지만 심장병을 앓다가 겨우 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정희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42세의 아들 도영이 직장에서 잠시 들렀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도영은 평소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고 거실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차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진은 좀 줄이는 게 어때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도영이 벽면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누나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구체적인 모습이나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우리 집 역사인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
우리 가족에 대해 알아야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이 사진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의 증거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수진의 사진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짜 딸처럼 사랑했던 아이의 흔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그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도영이 여자친구가 참 참해요. 학원도 운영하고 싹싹하다더라고요. 나이도 적당하고 말이에요. 이웃들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70세가 되도록 며느리 구경을 못 해본 정희에게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정말 다행이네. 도영이도 이제 마음 놓고 장가갈 수 있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까다로워서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던데. 이웃들의 말에 정희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다시 한번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봐 구석구석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완벽주의자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수진의 흑백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동생한테 언니가 생긴다고 좋아했을 텐데.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5살이 되었을 거예요. 도영의 누나로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가기를. 정희의 혼잣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만남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수진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저녁 7시 정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희는 마지막으로 앞치마를 정리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도영과 함께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세의 박지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까지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수입니다. 평소에 도영 씨한테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맑고 정중했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첫인상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서 뭐해요? 정희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바로 정희의 친정 여동생인 66세 이윤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왔어. 마음속으로는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네 사람은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와 음식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정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이런 손맛은 쉽게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정희는 지수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역사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도영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누나가 있었는데 항상 동생을 챙겨주곤 했어요. 정희가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도영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워낙 희미해서 누나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수는 정희의 말을 재미있게 들으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차를 마시다가 문득 거실 벽면의 사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가족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네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요. 평생 모은 우리 가족의 역사죠. 도영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있어요. 지수는 사진들을 차례대로 보며 걸어가다가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었어요. 순간 지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 사진은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온몸이 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거든요. 지수야, 왜 그래? 도영이 놀라서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사진 속 소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와 윤희는 지수의 반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빠져나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남겨진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저러지? 도영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정희와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혹시 그 애가... 하지만 정희는 재빨리 손으로 윤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수는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요. 괜찮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옛날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정희의 말에는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져 버렸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기 위해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그 흑백 사진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 사진 속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의 질문에 정희는 순간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윤희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입양아예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지수의 고백에 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와 윤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속 아이가 너무 익숙해서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지수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아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야. 도영이 지수를 달래려 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지수의 말에 정희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컵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윤희가 재빨리 정희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아이와 저는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구별하기 어려워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아마 쌍둥이였을 거예요. 지수는 천천히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입양을 갔어요. 저보다 며칠 앞서서요. 그때 그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수의 말이 계속될수록 정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는데 평생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제 쌍둥이 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오래된 궁금증과 그리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진 속 아이를 보니까 정말 그 아이와 똑같아 보여요. 같은 얼굴, 같은 눈빛이에요. 지수가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말하자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갑자기 정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정희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아이일 뿐이야. 정희는 지수의 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정희의 반응을 보고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진정해. 윤희야, 너는 가만히 있어. 정희는 윤희에게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두 자매 사이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영은 갑자기 변한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수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도영아, 너는 모르는 일이야. 그냥 넘어가자. 정희는 아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이것이 평생 찾아 헤맸던 마지막 단서 같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희와 윤희는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었어요.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입양하신 그 아이가 제 쌍둥이 언니 수진이 맞죠? 지수의 확신에 찬 질문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언니,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희의 속삭임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하지만 지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쌍둥이 언니를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꼭 만나고 싶어요. 지수의 간절한 질문에 정희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수야, 그 아이는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을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주의를 돌렸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화벨 소리가 멈추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도영은 갑자기 변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지수가 다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쌍둥이 언니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거든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수진이는 이미,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무슨 일이라도.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윤희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앉아봐. 천천히 얘기하자. 윤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아팠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았거든. 고아원에서 올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여기 와서 더 심해졌어. 지수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니가 아팠다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했지. 그때 찍은 사진이 저거야. 정희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사진 속 소녀가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결국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가 대신 말을 이어갔어요. 지수야, 수진이는 10살 때 하늘나라로 갔어. 윤희의 말에 지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쌍둥이 언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윤희의 슬픈 표정을 보니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언니가 죽었다고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희는 더욱 울었습니다. 수진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정희가 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왜 정희가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가 지수의 쌍둥이 언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수가 우리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도영의 놀란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와 지수는 쌍둥이였어. 하지만 고아원에서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지. 그런데 왜 따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지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쌍둥이라면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쌍둥이를 한 가정에서 모두 입양하기가 어려웠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 명만 원했거든. 게다가 수진이가 아파서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수진이를 꺼렸어. 정희의 설명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진이를 데려왔고 너는 다른 좋은 가정으로 갔어. 하지만 결국 수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정희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을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언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많이 아팠나요? 지수의 간절한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아팠어. 하지만 끝까지 너를 찾았어. 지수는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봤거든. 정희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도 언니를 찾고 있었는데 지수의 울음소리에 모든 사람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도영도 처음 알게 된 누나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어요. 지수야, 수진이는 분명히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윤희가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 집에 오게 되다니.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그래. 수진이가 너를 우리에게 다시 데려온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언니는 하늘에 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찾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영과 지수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인에서 가족이 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입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흐르는 가운데 지수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영은 지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어릴 때 죽은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수야, 괜찮아?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대답 대신 다시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쌍둥이 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수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지수의 간절한 요청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아프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했고 도영이를 많이 아꼈지. 정희가 수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희미한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어요. 그때 내가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도영의 말에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동생 얘기를 했어. 도영이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많이 따랐거든. 지수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가 도영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운명적인 인연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수진이가 마지막에 정말 저를 찾았다고 하셨죠? 지수의 질문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래. 수진이는 병원에서 계속 지수 이름을 불렀어. 지수는 어디 있냐고, 지수도 함께 데려와 달라고. 정희의 말에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해. 수진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그때 우리는 어디서 지수를 찾아야 할지 몰랐어. 입양 기록도 개인정보라서 알 수 없었고, 정희의 설명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그토록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알았다면 언니를 만나러 갔을 텐데. 지수의 후회 섞인 말에 정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어. 그때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도영의 질문에 지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찾던 언니가 도영의 누나였다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도영아, 나는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 지수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수진이 누나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윤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 수진이가 하늘에서 지수를 이 집으로 보낸 것 같아.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지수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이니까. 하지만 지수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영이와 결혼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수진이 언니 가까이에 있고 싶어요. 지수의 말에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정말 고마워, 지수야.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도영도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 누나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윤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 수진이와 지수가 쌍둥이였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 지수의 질문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정말 착했어. 아프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거든. 역시 쌍둥이네요. 지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이제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수의 간절한 질문에 정희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이고 도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더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정희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언니의 흔적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영도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수야,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 수진이 누나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지수의 말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니가 저를 도영이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지수는 결혼 준비를 위해 정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원 일은 잠시 부원장에게 맡기고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거든요.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정희는 지수를 더욱 각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도영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릴 때 죽은 누나의 쌍둥이라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지수야, 요즘 어때? 많이 바쁘지? 정희가 지수에게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정희와 함께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언니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오히려 수진이 언니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지수의 대답에 정희는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도 너를 만났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정희의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언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도영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지수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수야, 뭐 하고 있었어? 도영의 밝은 인사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좋아했던 요리를 어머님께 배우고 있었어요. 지수의 말에 도영은 감동했습니다. 지수가 수진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집에 적응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고마워, 지수야. 수진이 누나도 기뻐할 거야. 도영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언니가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을 잘 모시고 도영이도 잘 챙기고요. 지수의 따뜻한 마음에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수야, 너 때문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식사 중에 윤희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인연을 지켜보는 것이 기뻤거든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반갑게 인사하자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어때?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지수의 대답에 정희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도영의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도영아, 너는 어때?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지? 윤희의 질문에 도영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도영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니가 저를 도영이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 수진이가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거야. 윤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수야? 결혼식 때 수진이 언니 사진도 함께 놓고 싶어요. 언니도 우리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요. 지수의 제안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도영도 지수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누나도 우리와 함께 결혼식을 해야지. 지수의 배려에 윤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착하구나. 수진이가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 밤 지수는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도영이도 만났고 어머님도 만났어. 언니가 살았던 이 집에서 결혼하게 될 거야. 지수의 혼잣말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지수와 도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을 잃었을 때의 상처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유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아, 내 쌍둥이 동생이 정말 좋은 아이구나. 도영이도 행복해 보여. 정희는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진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았어요. 도영도 지수를 바라보며 새삼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수진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지수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도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지수는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읽어보니 거기에는 도영에 대한 사랑과 쌍둥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도영이 지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수진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진이 언니 일기장이에요. 도영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도영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누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영이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도영이 일기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수진이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나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도영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준 누나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수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아픈 건 아닐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일기 내용을 읽은 도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지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수야, 수진이 누나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도영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언니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언니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 정희가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정희는 두 사람이 수진의 일기장을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언니가 정말 저를 많이 그리워했네요. 지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찾았어. 지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거든. 정희의 말에 지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수진이 언니에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수의 제안에 정희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자리 말이야? 신랑 신부 자리 옆에 수진이 언니 사진을 놓고 언니도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지수의 아이디어에 도영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누나도 우리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겠네. 정희는 지수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수진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싶어 했고 도영과 정희도 그 마음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수야,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정희의 질문에 지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학원은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지수의 대답에 정희는 기뻤습니다. 정말? 그럼 이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는 게 어때? 도영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가까이에 있으면 수진이 누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지수는 수진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언니, 드디어 도영이 오빠와 결혼해요.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신기한 인연이죠? 언니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복해 주세요. 지수의 다짐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도영도 지수 옆에서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수진이 누나, 지수와 결혼하게 됐어요. 누나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누나. 도영의 글을 본 지수는 감동했습니다. 도영도 수진을 진심으로 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을 잃었을 때의 상처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유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보내준 지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졌어. 고마워, 우리 딸. 정희는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진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수와 도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수진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됐거든요. 결혼식 당일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 도영과 수진의 쌍둥이 동생 지수가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운명적인 하루였습니다. 어머님,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희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희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친딸 같은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응, 조금 있으면 알 거야. 정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도영도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지수와 결혼하는 날이자 수진 누나를 기리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지수야, 정말 아름다워. 도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수진이 언니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지수가 준비한 특별한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랑 신부 자리 옆에 수진의 사진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진도 결혼식에 참석한 것처럼 말이에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네. 윤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지수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지수가 아이를 걸어 나올 때였습니다.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특별한 선물을 꺼냈어요. 그것은 수진과 지수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정희가 사진을 지수에게 건네주자 지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님, 이 사진을 윤희가 그때 몰래 가지고 있었어. 오늘 너에게 주려고 했거든. 정희의 설명에 지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언니와의 추억을 선물 받다니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계속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언니가 정말로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 쌍둥이 동생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도영과 지수는 수진을 향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수진이 누나 지수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언니 도영이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약속에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정희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영이와 지수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수는 제가 어릴 때 키웠던 딸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정희의 인사말에 하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이 두 사람을 맺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정희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수와 도영은 수진의 사진을 새 집에도 걸어두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수진만의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언니, 우리 새 집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지수가 수진의 사진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도영도 지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누나, 지수와 행복하게 살게요. 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며칠 후 지수와 도영은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후 첫 안부 인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밝게 인사하자 정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서 와. 신혼생활은 어때? 정말 행복해요. 도영이가 잘해줘요. 지수의 대답에 정희는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이 누나 기일에는 꼭 함께 추모하고 싶어요. 지수의 제안에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님, 저는 수진이 언니 덕분에 이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서 거실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진의 사진 옆에 도영과 지수의 결혼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정말 큰 거구나. 지수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신혼집에서 지수는 수진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언니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도영이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어머님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언니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죠? 고마워요, 언니. 평생 언니를 기억하며 살게요. 지수의 글을 본 도영도 옆에 글을 추가했습니다. 수진이 누나, 지수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누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수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누나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몇 달 후 지수는 정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지수의 소식에 정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어머님, 아기가 여자아이라면 수진이라고 이름 지어도 될까요? 지수의 제안에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다니. 그날 밤 정희는 수진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이름을 가진 아기가 또 태어날 거야. 내가 못다 산 인생을 그 아이가 대신 살아줄 거야. 정말 고맙구나, 우리 딸.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영원히 이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록 하늘에 있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지수와 도영은 수진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정희는 잃었던 딸을 다시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하늘에서 보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바로 지수와 도영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